지금 뭐 40억, 50억, 예. 잠실 48억 이런 얘기하면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예. 교수님 그러면 노도강도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라는 질문. 5억, 6억대인데 그래 최소한 뭐 한 7, 8억이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털고 뭉치려고 하는데 예. 언제쯤 흐름이 올까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부동산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송파구라든지 이런데 성동구라든지 이런데 많이 올랐거든요. 10몇 프로씩 올랐어요. 20% 가까이는 안 올랐는데 어쨌든 한 15% 올랐다, 뭐 12% 올랐다 그러면 노원구는 똑같이 1%대였거든요. 도봉구하고 강북구는 0%대였어요. 작년에도 0%대. 0%대. 그러니까 이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소득 증가율, 요즘은 이제 또 환율까지 따져야 되는데요. 네. 환율을 고려하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진 거예요. 최소한 뭐 제가 볼 때 한 5%에서 10% 사이에 올라야지 그거를 그죠 커버한다. 우리가 해지라고 그러죠. 해지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올해도 똑같아요. 올해는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더 많이 올랐어요. 그죠? 송파구가 20%거든요. 지금 19.7%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성동구가 많이 오르든 송파구가 많이 오르든 이거는 그때그때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축이 입주하느냐 뭐 분양가가 새로 설정되느냐 이게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다 비슷해요. 마포나 이런 데들이 다 10% 훌쩍 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올해도 노원구도 1.7인가 그래요. 똑같아요. 작년하고. 그리고 도봉구하고 강북구도 여전히 0%대. 그러니까 올해는 환율이 훨씬 더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마이너스 5%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보면 여러분들 그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것보다는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돈 풀리는 거 그죠? 유동성, 환율, 뭐 물가 이런 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안 올랐다고 그냥 보시는 게 맞아요. 평균 가격.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따지고 보더라도 네. 물론 뭐 우리가 잠실이라든지 그죠 이런 데들은 그래도 우리로 소위 주식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정말 대장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많이 오르죠. 그거는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도체주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죠? 예. 5만 원에서 10만 원, 12만 원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신반전자. 잠실이 그렇게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실이 올 초에 뭐 20억 초반대에서 지금 48억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20억 올랐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주식도 그렇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돈이 많이 풀린 거, 그다음에 환율의 격차 같은 걸 해칭을 분명히 자산 가격은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기맞추기 없습니까? 기맞추기 없다. 우울한 말씀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단지들도 많잖아요. 오셔가지고 막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막 잘 아시는 분인데 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뭐 도봉구에 무슨 아파트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항상 그래요. 2024년 작년하고 올해 얼마만큼 올랐는지 봐라. 안 올랐다 그러면 내년에도 안 오른다. 예,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그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안 오르는 아파트는 앞으로도 안 오를 거다. 왜 옛날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기맞추기라는 것도 있었고 많이 했죠. 풍선 효과도 네. 있었고 뭐 이렇게 규제를 피해서 이렇게 좀 확산되는 것도 있고 했는데 예. 왜 이번에는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좀 격차가 심해지고 퍼지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이제는 지방하고 서울을 서울하고 서울 외곽 이렇게 양극화는 이미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젠 지역 내의 양극화 같은 거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1위 아파트하고 2위 아파트 가격 차이 이런 걸 제가 계속 예전에도 추이를 봤었는데요. 성동구는 한 15억 차나요. 트리마제 한 40몇 억. 근데 물론 이제 그 동양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예, 그게 2위 정도예요. 성동구도 사실은 신축이 잘 없다 보니까 그런데요. 트리마제는 한 50억 하는데 동양 아파트는 35억, 한 15억 차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내 양극화를 이제는 더 고민하셔야 된다. 강남구가 어떤 거는 막 달리는데 어떤 데는 안 달리고 이러는 게 이제 그 지역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과거에는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많이 올랐냐?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강남이 오르면 노원구까지 오르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강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많은 자산가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매력적인 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그럼 노원구는 왜 올랐어? 그냥 강남이 오르니까 그냥 오른 거예요. 그죠? 노원구 주인들도 강남이 오르니까 한 1, 2억 더 올려볼까 이렇게 옛날에는 먹혔는데 지금은 1, 2억 올려볼까? 별로 소용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가격에 안 산다는 거예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강남은 이제 30억에 내놨어요. 매도자가. 그럼 잘못하면 31억이나 32억에 살 수도 있어요. 왜냐? 아니면 거의 계좌를 막 걷어들이니까 깎는다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깎으려고 덤벼들면 다른 사람이 채가거나
아니면 주인이 그냥 계좌를 걷어버리거든요. 그냥 살려고만 해도 거두던데.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오를 때, 그럼 지금과 같은 때는 그나마 그 가격대에 그죠? 팔려고도 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가격 이하로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 제가 볼 때 마포까지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노원구는 10억에 올려놓으면 10억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단 무조건 깎아요. 들어와서. 왜냐하면 그 사는 사람도 돈이 없고 파는 사람도 돈이 없으니까 그걸 협상을 해줘야지. 지금 안 팔면 그건 안 팔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일 많이 그 거래가 됐던 데가 송파구, 그 다음이 노원구거든요. 노원구도 거래가 안 돼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안 오른 게 아니라니까요. 노원구도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는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왜 가격이 안 오르느냐. 매수자와 매도자가 강남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매수자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생애 최초를 받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정말 어렵게 그 정책 금융을 받아가 와가지고 사야 되는 상황인데 뭐 나중에 갚을 거 생각해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막 덤벼들고 집주인도 야 지금 안 팔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가격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이러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거래가 많아도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많다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물이 한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살 수밖에 없을 때 뭐 48억에 좀 과하긴 한데 한번 올려놔 볼까?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보자. 사. 이게 강남의 거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키 맞추기 서울 외곽은 쉽지 않을 거다. 평당 2억이 이제 디폴트가 된 지역들이 꽤 보입니다. 예. 그럼 내년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3억까지는 갈 것 같다.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규제 이역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물이 이제 굉장히 적다 보니까 나오는 것 자체, 그리고 매물 던지는 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남에서 집을 파는 분들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거 팔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강남에서 팔고 어디로 가겠어요? 또 강남이요. 그러니까 또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때 왕창 그냥 받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분들 습성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곽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내 거를 좀 싸게 팔더라도 가는 데를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죠? 내 걸 빨리 팔아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가지 않으면 계속 나는 벼락거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용을 하는 거죠.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난 팔면 뭐 이거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내 자산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3억까지 가는다고 이 말씀드리는 건 그럼 100억? 예, 네. 30평대가 이제 100억대 되겠죠. DH 클래스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트리니움은 좀 약하죠. 어쨌든 한강 조망이 한계가 있어. 거기도 한강 조망 된다고 다 이야기는 한대요. 하는데 뭐 앞에가 그 5천 세대가 맡고 있잖아요. DH 클래스인데요. 네, 그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원베일리라든지 그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잠실이 평당 2억인데 청담동이 평당 2억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호재가 별로 없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가격은 이제 계속 조금씩 높여 되겠지만 확실한 호재는 DH 클래스가 입주하는 때인데요. 2027년이에요. 네, 그럼 내년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는 더 빠르게 평당 3억까지는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봐야죠. 우리나라 아파트가, 그리고 물론 이제 외국 비교해 보면 우리 뭐 내면 원밸리 이런 거는 외국, 물론 그 커뮤니티 이런 거는 좋긴 한데요. 그렇게 좁은 면적에 대거 지어 놓은 거는 외국에는 임대 아파트예요. 네, 수준이. 네, 진짜 좋은 아파트는 정말 집사도 있고 계속 문 열어. 우리 영화 보시면 그저 아파트에 사는데 앞에서 계속 호텔처럼 문 열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서비스도 된 그 레지던스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서비스 레지던스라면 호텔이라 생각하는데요. 외국엔 좀 달라요. 예, 그냥 한 동짜리라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아파트가 많습니다. 뭐 여러분 그 맨하탄 가보시면 무슨 뭐 우리처럼 1000세대가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대부분 이제 브루클린은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지 그냥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대부분 한 동짜리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서비스들이 되고 위치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좀 끝내주는 위치에 있고요. 그 한 세대가 한 층이. 그러니까 그리고 뷰를 보면 정말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요. 많이 저도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서 너무 네. 정말 저기 살아보고 싶다. 네. 우대빵 잘 되면 저기 가야지. 뭐 이 생각을 거의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진짜 끝내줘요. 진짜 천국의 느낌? 네. 네, 그 달러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썸네일에. 네. 공이 몇 개지 이렇게 되면 달러인데 공이 9개인가? 맨하탄은 평당 10억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가 그렇게 좀 좁은 면적에 많이 지어서 문제긴 하지만 외국에도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만 해도 한 3억이 훌쩍 넘어가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저 상해 이런 데도 한 4, 5억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당. 네, 평당. 우리나라 아파트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도 저는 뭐 크게 무방하다. 그리고 이게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도 맨하탄에 평당 10억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미국 분들이 그걸 보면서 막 와,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좀 그들만의 리그니까.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난 내 아파트는 뭐 근데 이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키 맞추기를 못한다 는 게 뭐냐 그러면 미국에는 30년 동안 똑같은 아파트가 있어요. 외곽에 있는 뭐 단독주택 이런 거는 30년 동안 하나도 안 오르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일본에도 여러분 이제는 외곽에 가보시면 정말 30년 전 가격대가 그대로 있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30년 전 가격대가 아니라 더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남이 올랐다고 해서 다른 데가 다 막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 정말 30년 전 가격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또는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호재가 있고 인프라가 정말 갖춰지고 자산가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들은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근데 안 그런 데들은 안 오를 거예요. 근데 자산가들이 뭐 우리가 많긴 하지만 한계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단계에서 자산가들이 사는 데들 그리고 뭐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돈을 잘 버는 직장인들, 더블 인컴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25억 이상. 예전에 제가 나와서 항상 20억 이랬는데 정부에서 25억이라는 걸 또 기준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다 25억 넘어버렸어요. 뉴 노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여튼 말을 안 듣는데. 왜냐하면 그 15억 이러면서 문재인 정권 때도 제가 칼럼 쓴 게 있어요. 이제 고가 아파트 기준이 25억이 됩니다. 이런 게. 그 이제 사례를 몇 개 들었어요. 성동구하고 이제 마포가 고언저리니까 뭐 강남은 이미 홀쩍 넘어가 있고요. 그래서 마포 레미안 프리지오가 실제로 15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 15억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20억까지 그냥 빠르게 가버렸거든요. 성동구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빠르게 그냥 다 올라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포가 왜 25억 다 그렇게 가느냐? 이게 기준점 효과라고 해서 맞아요. 예. 22, 23, 24에 있던 애들이 다 그냥 착 붙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25억에 그냥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조그만 뭐 호재가 있으면 넘어가려고 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억 기준으로 이제는 다 이제 맞춰져 버리죠. 이런 데들이 그나마 이제 대기업 직장인 분 두 분이 이제 벌면 한 3억, 4억씩 벌잖아요. 이런 분들 살 수 있죠, 그죠? 예, 조금만 노력하면. 예, 뭐 집에서 좀 보태주고 이러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데까지만 저는 이제 가능하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 중에 한 2%, 3%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2%, 3%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 가진 분들 어마어마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 후레이님한테 잠깐 제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보다도 막 훨씬 많아요. 아, 진짜요? 2, 3%는. 예, 저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0억 막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니면 이제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 다 따지면 상당히 높아요. 예, 이런 분들이 실제로 상위 1%뭐 이렇게 자산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상당한 수준이에요. 50억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니 그 마포는 충분히 사죠. 오히려 이제 강남을 사고 싶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걸려 있으니까 못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 그렇게 갈 거다. 뭐 키 맞추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최상단에 있는 애들이 천장이 뚫리면서 이렇게 뭔가 더 세분화가 된 느낌. 예, 맞습니다. 100억 이상, 예. 50억 이상, 25억 이상, 네. 뭐 이렇게. 평당 3억, 2억, 1억 이렇게 네. 딱 나눠질 거예요. 앞으로. 마포라든지 그냥 막바지에 있는 데들이 평당 1억. 마포가 막바지예요. 와. 죄송한데 광진구나 그죠? 예, 뭐 강동구 이런 데들이 아마 평당 1억 수준에서 예, 갈 거고요. 그다음 뭐 잠실이게 평당 2억 그죠? 나머지 이제 강남에 잘 보이거나 아니면 성동구에 예, 성수 전략 정비구역 이런 데들은 3억, 뭐 한남 뉴타운